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A반 김희진입니다. 2달 동안 이제 방학을 했고, 내일이면 개강을 하는데, 개강 전에 이제 내일 총익지 수리 실습을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선행학습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의치상에 가해지는 응력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중앙을 통과하는 선이 정중 파괴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위치가 구강 내에 장착된 후에 조직의 변화에 대해서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이 가운데는 조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 치아가 심어지는 치주대 정상 부분, 그 부위는 조직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조직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첨상의 방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응력이 가운데에서 버텨지는 것에 의해서 재료, 그거에 대한 필요나 파절 등이 그런 이유로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강에 장치되어진 후에 의치상 파절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기공 과정 결함에 대해서 이 의치상의 파절 원인 좀 살펴보면은 이제 레진 의치상의 파절 원인은 다양한데요. 기공 과정의 결함, 환자의 취급 부주의, 조합 불량, 적합 불량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어요. 이 기공 과정의 결함은 이제 왁스 제거, 불충분 왁스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였을 때, 그리고 이 배열의 잘못, 치조대 근접 배열 및 협측으로 벗어난 배열, 그리고 이제 매물재 제거 과정, 잘못된 매물 과정과 무리한 추출에 의해서 결함이 생기고요. 그리고 마지막 연마 과정. 이 시에 연마시 부주의로 의치를 놓쳐서 바닥으로 떨어져 파절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의치상 파절 원인을 또 다른 부분에서 살펴보면은 계속적인 강한 충격, 그리고 의치상이라고 보이는 내진의 재질적인 피로, 장기적으로 이런 원인 등으로 인해서 의치상을 파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내진 의치상의 수리 분류에는 단순 수리랑 복합 수리가 있어요. 근데 이 대충 단순 수리는 의치상이 두 조각으로 파절되었을 때의 수리를 의미하고, 수리 방법이 비교적 쉽고 간편하면서 수리 후에도 정확도가 높아요. 근데 반면에 복합 수리는 의치상이 여러 조각으로 파절되었을 시에 수리를 의미하는데, 그 파절 편이 많아서 정확성과 세심함, 그거에 주의가 요구돼요. 의치 수리를 할 때 파절 의치상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수리가 정확히 시행되면 원래 의치상과 같이 견고하고 파절선도 보이지 않아서 심리적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수리 부분의 레진 운송 방법은 열중합 레진을 이용했을 때와 자가중합 레진을 이용했을 때 그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치상의 수리 과정의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절되어서 왔을 경우에 그 원래 의치 상태로 정확히 얼마나 조립을 하냐, 그리고 의치상 수리 과정의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조립시킨 상태에서 가착을 시키는 거고, 여기서 분실 스틱으로 이 좌우로 안정을 2차의 보팀목으로 해주는 거고, 이제 그 세 번째로 이 언더컷 여기 부위들, 이거를 왁스로 블록아웃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 주 모형상의 모형이 얻어지면은 그 레진이 결합될 수 있는 간격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드드 부위를 견고하게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자가중합 레진으로 그 핑크 레진으로 채워서 압력을 가해 중합을 하고, 그 후에 연마 과정을 하는 것이 수리 과정, 이 전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의치상 수리 동영상을 볼 건데요. 이 의치상이 파절되었을 때 그 전에 원래 의치를 리페어하는 거, 그 과정이 이렇게 수리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연고 의치가 제작 과정 중에 파절이 될 수 있고, 장착 후에 파절이 될 수 있고, 막 떨어뜨려서 파절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파절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치를 이제 원래 의치로 만들어주는 것이 수리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치상이 파절되는 요인 중에 기본 과정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지상에 파절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의치상이 파절되는데, 이렇게 파절됐을 때 그냥 이렇게 한 조각으로 파절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조각으로 파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절되는 거를 리페어하는 그런 걸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 의지상의 수리 방법에 대해 이제 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문성의 플라스키 메서드 방법, 그 다음에 부어진 상태에서 집어넣는, 그리고 이제 스프링크 메서드 방법, 리퀴드 뿌리고 파우더 뿌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이런 세 가지 대표적으로 이 플라스크 메서드 방법은 임상에 별로 그리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고, 이 스프링크 메서드 방법과 나머지 방법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 파절 의치 제 키워드적인 부분은 파절된 조각을 파절되기 전 엣지와 얼마나 정확하게 동일하게 조립을 하느냐, 그게 제일 포인트인데요. 약간의 틀린 조각의 이런 붙임은 이렇게 수리 과정에서 많이 변형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파절선에 따라서 스티키 웩스를 이용하여 고정시키고 부목이 필요하면 스티퍼를 대어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형을 붓기 전에 임상 의치에서는 각 의치상 부위에 언더컷이 있는데, 이러한 언더컷을 왁스로 막아주고 속고를 부어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언더컷을 막아주지 않고 속고를 부으면은 모형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언더컷을 꼭 막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절선을 중심으로 해서 레진이 결합될 수 있는 그 양을 이제 덴첩으로 좀 파주고, 그 다음으로 이제 도브테일 컷형 파절형을 형성해 줍니다. 이런 형태로 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도브테일 컷형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이제 그 다음은 레진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이 의지상 수리의 전부가 될 수 있고요. 이제 파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면은, 여기는 이제 구찌의 보도 쪽이 깨져서 파절된 건데, 이것은 이제 이거 정중선을 퀴점을 대서 파절이 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한자의 그 교합의 형태가 아닌 한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파절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조립을 시켜봤을 때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을 해주는 거고, 이제 정확하게 맞으면 스티키 웩스로 조립 부분을 메꿔준 다음에 가착을 시키고, 다음에 내면의 상태를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음은 이제 석고를 분리대를 받는 다음에 석고를 주입을 하고, 이렇게 석고를 채운 상태에서 발판에 베이스 석고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베이스 부분을 만들어 준 다음 속도가 경화되어지면은 지상을 무언해서 주고 이렇게 스티키 X로 주 모양상에 파절선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초코 블리즈를 발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덴처버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아크릴의 레진과 리퀴드를 혼합을 해서 이렇게 리퀴드를 발라주고 블딩을 발라준 다음 이 부분에 레진을 올리고 리퀴드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다음 다시 리퀴드로 마무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라이트 큐어를 시킨 다음 모양에서 분리를 하고 덴처버로 다금질을 한 다음 연마를 퍼미스로 한 다음